안녕하십니까.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메소드 특강 강의를 드립니다. 다른 시선으로 보기 재미있는 창업 아이템 강의를 맡게 된 남원우입니다. 본 방송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부는 가장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적인 활동은 바로 무인점포와 무인점포의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금 무인점포가 지금 창업에 대열에서 올라서 있는 부분이고요. 과거 아마 인형뽑기가 굉장히 히트 쳤을 때부터 무인점포에 대한 인식이 전부 다 쉽게 모든 소상공인에게 다가갔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무인점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미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좀 상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점포 내 점주나 종업원 없이 상품의 구매나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전자결제 및 자동주문기 등을 통해서 결제하는 방식의 점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점포라는 것은 즉 점주나 종업원이 없는 점포, 아무도 없는 점포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러한 무인점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이겠죠.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과연 장점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점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점은요, 인건비의 절감을 제일 크게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최저시급이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나가는 고정비가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야간 수당이라든지 연장 근로 수당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관리가 편리하고요. 또한 시간 또한 절감될 수 있겠죠. 점포에 붙어 있어야 되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감되는 부분도 굉장히 크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운영에 따른 매출 예정대가 가능하다는 거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24시간 체제로 돌리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24시간 과거에는 전부 다 의무적으로 운영을 했었지만은 현재는 24시간 운영 안 하고 있는 편의점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법적인 문제에서도 좀 안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로관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명법,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법률적으로 사업주가 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에서 분명히 좀 존재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인점포를 하다 보면 판매 데이터의 수집과 그리고 분석의 데이터를 많이 얻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통해서 결제할 뿐만 아니라 입장 같은 경우에도 카드를 통해서 입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에 마케팅 전략을 짠다든가 했을 때도 유리하게 좋은 방법으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반면 단점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고객의 편의성 및 무인 사용 취약계층이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카드를 대고 또는 휴대폰을 사용해서 결제를 한다든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무인점포를 회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요. 이런 분들의 매출은 우리 무인점포의 입장에서는 좀 하락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도난 및 파손, 제품 손상 및 비상사태 우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무리 보안을 강화를 해서 출입을 통제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도난 사태가 일어났을 때 형사건으로 고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금액이 좀 큰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충분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금액이 작은 부분까지도 일일이 다 도난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든지 고소 고발을 하기에는 분명히 좀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만약에 잠금 장치가 해제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태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가 좀 문제가 최근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은 빨래방 같은 데 있잖아요. 셀프 빨래방, 이런 무인점포도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또는 여름에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이 셀프 빨래방에 들어와서 휴식을 취하는 분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셀프 빨래방을 운영하고 계신 분한테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는 있는데요. 여름에 편의점 같은 데서 술과 안주를 사서 빨래방 안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쉬다가 나가시더라 이거죠. 정말 황당한 경우지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또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봤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 및 시스템 도입에 투자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역시 무인으로 관리하다 보면 무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또한 새로 신규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비용도 추가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스템의 오류 등 불안정성, 최근에 이제 모 통신사의 경우에 시스템 업그레이드 하는 도중에 통신망이 두절되어서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계 시스템은 항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오류를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리는데 어떠한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피해의 몫은 우리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또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는 정서적 교감이 없다. 사람이 있으면요, 소위 말해서 사람과의 교감을 통해서 단골이라는 게 형성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 보고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 가게를 가는 경우도 실제로는 존재하잖아요. 이런 교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편리성만을 추구해서 가는, 다 보면 계속적인 고객의 단골을 만들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 이 부분은 전부 다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무인 점포들 많은 것을 보셨겠지만은요, 미국의 이제 아마존 고를 기점으로 출발해서 우리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스마트 슈퍼도 존재를 하고요. 최근에 많이 생긴 무인 아이스크림, 그리고 무인 빨래방, 그리고 밀키트 전문점도 굉장히 좀 많이 좀 생기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밀키트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의 음식점 출입을 좀 자제를 하는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그에 따른 밀키트 전문점이 굉장히 좀 성행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무인 스터디 카페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도 계속해서 그 성행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무인 점포만 있는데 사실은 또 무인 점포가 아니라 무점포 창업 또한 굉장히 화랑입니다. 무점포 창업은 점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특정한 장소가 없이 자신의 집이나 차량을 이용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무인 점포는 물리적인 점포는 있는 상황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없을 뿐이고 무점포 창업이라는 것은 점포 자체가 없고 사람이 존재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장점은요, 역시 창업 비용의 절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무점포 창업이라 할지라도 점포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창업 비용에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은 이 무점포 창업은 이러한 창업 비용이 대부분 최대한으로 본다면 차량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창업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요. 운영을 위한 임대료, 고정으로 계속적으로 나가는 임대료라든지 그리고 관리비 또한 상당 부분 절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및 장소의 유연성, 점포라는 것은 일정한 장소에서 붙박이로 있어야 되는 거지만 무점포는 점포가 없고 우리 인력이 움직임으로써 서비스나 제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및 장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한 기술 및 아이디어 기반의 차별성 자체가 또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인력의 기술들을 서비스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기술이라든지 또는 어떤 무점포 창업을 할 것인가 이 아이디어만으로 굉장한 차별성과 성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또 아무래도 현금 유동성 확보가 용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카드 매출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현금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장점 이외에 단점들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적성에 기반한 고정 고객의 회전율이 낮다.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채소 가게다고 본다면 채소를 사야지 하면 계속적으로 매주 한 번이든지 꾸준하게 방문해서 채소를 사는 형태의 고정 고객이 있을 것인데 무점포 창업 같은 경우에는 일정 조율을 하다 보면 고정적으로 조율해서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고정 고객의 확보는 점포 창업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사업 기반 구축의 마케팅 투자 시간이 소요된다. 점포는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유동인구가 그 점포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런 가게가 생겼네 해서 지나가다가 보고 한번 이용해 볼 수도 있고, 또는 인근에 있는 분들이 검색을 하더라도 인근 기반에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으러 가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마케팅 투자 기간은 굉장히 짧을 수가 있는데요. 이 무점포 창업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나 제품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다 보면 이런 창업자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시행을 하고 있는, 앞서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좀 더 선두에 나서서 마케팅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이 창업을 한다면 그들의 어떤 터전을 닦아놓은 온라인 마케팅에 우리가 새로이 들어가서 시장을 잠식해 나가야 되거든요. 이 또한 마케팅 능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행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비용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마케팅 대행을 하든 직접 강하게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 또한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진입장벽이 낮음에 따라 단가 경쟁이 치열하다. 앞에서 장점에서 창업 비용이 굉장히 좀 저렴하다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창업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은 누구나 창업하기에 문턱이 낮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낮다는 거죠. 이 분야에서 이게 수익이 꽤 괜찮은 비즈니스 모델인데 라고 느낀다면 나도 저거 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이 대거 뛰어들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전체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단가 경쟁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 수익성도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 그러한 점이 단점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대면 서비스 시 안전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또는 상품을 팔러 일정한 장소로 가다 보면 그 장소가 사실 특정된 장소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밤에도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여성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이 어떠한 집에 들어간다든지 제품을 만나기 위해서 외곽 지역으로 간다든지 했을 때의 이 안전 문제 또한 분명히 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단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 및 제도적인 제한도 사실은 존재하거든요. 어떤 물건을 파느냐,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 최근에 우리 그 세차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출장 세차 서비스, 아파트 지하에서 많은 세차 서비스가 과거에 쭉 이어와 있었잖아요. 최근에는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환경오염 문제도 있지만 아파트 단지 내의 특수성, 주민사업체들의 반발, 이런 부분들이 또 서로 이어지면서 실행에 있어서 좀 단점으로 작용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무점포 창업이라는 것도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같이 고려를 해서 내가 과연 이 단점을 누르고 이 장점을 살려서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런 무점포 창업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나와 있는데요. 펫시터라고 해서 이제 강아지를 데려다가 우리가 좀 돌봄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도 있을 것이고요. 출장 세타도 있고요. 또는 아예 프리랜서로 이 플랫폼에 들어가서 그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크몽이라든지 숨고를 통해서 활동하시는 것도 하나의 뭐 창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D 프린팅을 해서 배송을 한다든지 하는 서비스를 하는 3D 프린팅 서비스도 나왔고요. 방과 후 놀이방을 집 안에 방 하나 정도를 방과 후 놀이방으로 활용하는 서비스도 최근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애들의 장난감을 별도로 수거를 해서 세탁을 한 이후에 다시 배달하는 서비스도 최근에 나온 무점포 창업의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러한 무인 무점포의 시대에서 최근에 좀 각광받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고 있는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템들을 좀 살펴보자면 우선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작년도에 좀 히트를 치고 있다 보니까 뉴스에서도 나오고 좀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무인 에스테틱 점포입니다. 이제 일본 스타트업 기업 이제 하쿠싱이라는 회사에서 스스로 기계를 고르고 시술까지 할 수 있는 셀프 에스테틱 숍 지분대 에스테를 운영 중인데요. 자, 셀프 에스테틱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피부 마사지라든지 두피 마사지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최근에 집에서 많이 구매를 하고 있지만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구들은 좀 한계가 좀 많이 있고 굉장히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반면 가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효율성도 높고 다양한 기계들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부 관리샵이라든지 뭐 헤어 관리샵 같은 데 가서 그 장비를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에 통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인건비와 점포 인건비, 점포에 대한 비용, 장비에 대한 비용을 모두 다 지불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고가인 것이 이제 현실이고요.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굉장히 더 비싸다 보니까 이런 무인화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정액 회비를 납부한 고객은 횟수에 제한 없이 점포를 방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구에서 회원증을 인식시키고 기계를 고른 후에 스스로 이제 미용 시술을 하는 방식인 거죠. 다만 처음에 이용할 경우에는 이 장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용 기계 이용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이후에는 각 방에 부착된 탭을 통해서 상영되는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미용기기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이 사업은요, 어떤 기기를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리 책정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기계의 사용 시간을 두고 시간에 따른 상여도 받을 수가 있을 것인데, 여튼 이러한 사업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 근처에 만약에 있다면 쉽게 출근하거나 어떤 모임에 나가기 전에 언제든지 들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본에서는 꽤 많은 지금 지점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우리나라에서도 굳이 이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아이템을 좀 들고 와 봤고요. 특히나 미용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뭐 면허나 자격증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 많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전부 다 채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와 설명하는 부분들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면허나 이런 부분은 좀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은 반려동물 프리미엄 도시락 간식 배달. 반려동물과 관련해서요, 지금 반려동물 도시락이라든지 간식을 아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검색을 해 봤는데요. 시장은요, 항상 프리미엄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시장이 있고 일반적인 시장이 있고 또는 이제 사업자를 위한 대규모 좀 도매 시장 같은 경우도 또 따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크게 프리미엄 시장이 아직까지 잘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도시락도요,
금액이 좀 싼 금액의 도시락도 있고 굉장히 비싼 도시락도 사실은 있거든요. 우리가 즐겨 먹지 않아서 잘 눈에 띄지 않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과 이 관련한 도시락이나 간식 시장에서 굉장한 요금을 지불하더라도 지불 능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프리미엄 도시락 간식 배달도 새로운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도 약 한 10만 원짜리 도시락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우리 반려동물도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인당 외식 비용도 상당 부분 금액이 올라간 것처럼 이 반려동물에 대한 외식 비용도 좀 많이 지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건강과 식성, 취향을 감안한 전문적인 프리미엄급의 도시락 및 간식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반려동물 시장에는 사실은 여기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굳이 간식과 도시락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 의류 시장도 분명히 존재했었고요. 그리고 신발 시장도 존재하고요. 그러면 최근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고 다니는 이 스마트워치, 스마트 기기도 앞으로는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스마트 기기가 나올 가능성도 꽤 보이고요. 이 사람한테 적용하고 있는 이런 스마트한 기기들을 반려동물에 적용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뽑아서 우리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그게 맞춤형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분명히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관련해서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좀 연구와 개발을 통해서 창업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도 한번 좀 의견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아이템은 방문형 종합수리입니다. 우리가 차가 고장났을 때 레카차가 또는 경정비 서비스 차가 와서 수리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집에서 어떠한 수도가 고장나거나 했을 때도 방문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분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경험해 보셨다시피 어떠한 집에 수리할 부분이 있었을 때 사업자를 불렀을 때 느끼는 감정은 인건비가 굉장히 너무 비싸더라 이런 느낌 못 가져보셨습니까? 그분들은 대부분 경우가 점포를 가지고 있는 철물점이나 수리점이나 또는 경정비 하는 분들이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와서 출장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점포에 대한 인건비도 들어가고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 포함해서 대부분 하루치의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1시간 서비스를 하더라도 하루치의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수 수리를 위해서 집 상가에서 일반 고객들이 기술자를 섭외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섭외를 위해서는 동네 철물점이나 또는 인근 부동산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중개하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단계가 더 나가는 구조가 될 것이면 틀림이 없거든요. 그에 따른 부분들이 또 비용에 적용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두 시간 정도의 수리 보수가 이루어지지만 실질적 지불 금액은 일일의 작업비를 부담해야 되는 게 현실이죠. 그러다 보면 계속적으로 빠른 수리를 했으면 자금 문제를 처리할 수가 있지만 나중에 수리를 하지 못해서 좀 더 시간이 걸리게 되면 보다 큰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또 방문형 종합수리인데요. 아예 점포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저러한 이제 수리와 보수를 할 수 있는 전체 세트를 차량에 실어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좀 이동 예약 자체를 좀 더 몇 군데를 받아놓고 동선을 잘 짜게 된다면 하루에 인건비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몇 군데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서비스는 좀 저렴한 부분을 분명히 강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 입장에서도 차후에 부담 없이 요청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멀리까지 가기는 좀 힘들더라도 본인의 집에서 일정한 거리 내에서 있는 집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수를 자잘하게 해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이 좀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차량의 기본 장비 등을 탑재하고 이동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단순 수리 등이 가능하고요. 또는 이동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회성 계약을 넘어서서 장기 계약도 가능하겠죠. 한 달 계약, 그리고 원룸이나 이런 좀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1년 계약, 1년 동안 이 원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수리와 하자 보수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넓게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단지를 통째로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전등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지 보수를 해주지만 조금 전문적인 부분은 유지 보수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건물, 그리고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장기 계약을 한다면 수입은 굉장히 좀 안정화된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 아이템도 넣어봤습니다. 이 아이템도 역시 확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 보수 수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방문해서 뭔가 서비스가 필요한데 어떤 부분에 서비스가 있는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신다면 그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 아이템으로 선정을 하셔가지고 창업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러한 창업 아이템도 3가지 정도 봤는데요. 창업을 하기 위해서 무인과 무점포를 창업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내용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기술, 좋은 매장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잘 될 것이라고 판단되더라도요. 이 부분을 면밀히 두드려 보지 않으면 창업이라는 것은요. 해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보지 않은 길에서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수를 일일이 겪어가면서 가기에는 분명 쉽지 않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위험의 변수를 원천적으로 제거를 하고 정말 이 사업이, 이 창업이 성공할 것인가를 너무 많은 고민을 해 두셔야지만 그 변수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되고요. 그 변수를 사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분석이 필요하다. 창업하기 전에 분석하는 그 시간적인 기회비용은 절대 크지 않습니다. 창업이라는 것은 한번 발을 담그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발을 담궈서 다시 빼기는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을 담그기 전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발을 담그기 전에 시간과 분석에 대한 모든 투자를 거의 다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보다 먼저 나 자신을 먼저 보자. 좋은 아이템이 어딘가에서 듣고 나니까 번쩍 하는 거예요. 이 아이템 너무 좋은데 나도 해야지, 무조건 될 것 같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아이템을 잘 살릴 수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지만 나는 그게 관련해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이야기로만 들은 표면만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에는 너무 위험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때까지 무엇을 해왔고 또는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이 성격이나 적성에 잘 맞는지를 정말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전에 그 아이템과 나와의 궁합이 잘 맞는지, 내가 과연 이 아이템을 사업을 했을 때 정말 잘 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수입은 잘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아이템이 정말 단순 노동이에요. 했던 작업을 하루 종일 계속 해야 되는 작업이라면 일정한 수입은 괜찮을 것 같아. 그렇지만 과연 그 수입이 다른 일을 했을 때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의 수준인데 내가 감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장에서의 실제 수요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본인이 정말 필요로 하는 제품이라든지 또는 정말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 서비스를 받고 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제품도 좋고 이 서비스도 좋아. 이거 사업하면 무조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창업에 도전하시는 분도 물론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과연 그 제품이 나만 필요한 것인지, 내가 이 제품을 너무 잘 쓰고 있는 것인지, 이 서비스에 나 혼자 큰 감동을 받은 건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시장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서비스에 만족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 꼭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가를 고려한 수익성을 살펴보자. 이 가격을 내가 보니까 한 5,000원 정도에 만들어서 10,000원 정도에 팔면 정말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그 10,000원의 값어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앞에 방금 말씀해드렸던 시장에 실제 수요가 있는지하고 거의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제품은 5,000원의 서비스가 맞아.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4,000원이니까 5,000원에 팔아도 1,000원은 남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남으니까 이거는 괜찮은 사업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4,000원에 사서 5,000원에 팔아서 1,000원에 남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다른 일을 했으면 1,000원의 이익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제품을 팔았으면 3,000원에 사서 5,000원에 팔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4,000원에 사서 5,000원에 팔아서 남는 마진 1,000원이 1시간 동안 만약에 20,000원이었다면 내가 다른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서비스를 해서 20,000원을 벌 수도 있을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회비용이 바로 원가가 되는 것입니다. 3,000원에 남네, 5,000원에 남네가 아니라 다르게 했을 때 내가 얼마큼 벌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느냐가 실제 여러분들의 원가인 것이죠. 그래서 원가를 고려한 수익성을 살펴보자. 무점포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살펴봐야 돼요. 서울인데 지방까지 내가 이동하면서 갈 수 있느냐. 현재 처음에는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좀 아쉬우니까 원거리가 돼도 좀 홍보 차원에서 많이 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홍보 차원에서 많이 나가는 동안에 사실은 가까운 지역에서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에너지를 뺏길 수도 있다는 거죠. 원거리에 가서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금액만큼을 벌기 이전에 가까운 지역에 내가 마케팅으로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자한다 생각하고 한다면 나중에 효율성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를 면밀히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그리고 이 비즈니스는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동업을 한다면 어느 부분까지,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경쟁자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이 서비스를 잘할 수가 있어요.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잘할 기업들이 있고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룹이 있다면 본인의 아이디어는요, 그대로 넘겨줄 가능성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경쟁자가 내가 뛰어들었을 때 경쟁자가 바로 나온다면 정말 시작하자마자 수익을 내기도 전에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실제 나의 경쟁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해 드렸지만 법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허가가 필요한 업종, 아까 셀프 에스테틱 같은 경우에도 어떤 허가사항이 있는지, 규제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또한 어떤 물건을 팔더라도 사회적으로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분석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일단 이러한 분석을 다 한 상황이에요. 이제부터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제 분석을 많이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아무리 분석을 많이 하더라도요,
시장과 환경은 변합니다. 여기에서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자기가 잘 아는 분야일수록 자기 고집에 빠질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내가 이 분야는 정말 잘 알아.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부분이요. 막상 이런 분들이 분석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는 착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렇지만요, 사업을 하면은요, 실제 내가 분석한 것과 다르게 시장은요, 완전히 유기적이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로 시장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예측하고 분석한 거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조금 자기 애착이 너무 강하시고 자기 분석력을 과신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시장이 지금은 이렇게 내가 분석한 것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 좀 있으면 바로 내가 분석한 틀내로 들어올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설령 그 분석에 맞도록 시장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기간이요, 짧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요? 유연하게 대처를 하셔야 돼요. 누가 틀렸다? 시장이 옳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미 많은 분석을 했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만 시장이 옳다고 생각해서 즉각적으로 피벗을 해야 돼요. 유연하게 시장에 맞게끔 조금씩 변화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완전한 변화를 주시게 됐을 때는 처음에 우리가 분석한 모든 내용들이 다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실제 분석에 맞도록 시장이 다시 점진적으로 왔을 때는 또 많은 피벗을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인 변화보다는 조금씩 단계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이 홍보와 자랑, 그리고 프로답게 운영하자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소상공인 분들, 창업한 소상공인 분들을 만나 뵀을 때 소상공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기술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야기를 안 하세요. 왜냐면 그냥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것까지 다 써붙이고 다녀. 저는 그러죠. 그게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이때까지의 삶에 가져온 기술과 아이디어, 그런 서비스들은요, 결코 남들한테는요, 평범한 거 아닙니다.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여러분들은 걸어왔을 것이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가 아니고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순한 기술, 단순한 서비스가 다른 분들한테는요, 굉장히 큰 감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를 잘하자는 것은 여러분들이 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막 홍보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요, 많은 홍보를 하셔야 돼요. 자랑스럽게 홍보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절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나 큰 가치로 분명히 다가갈 것이라는 거죠. 자, 없는 것을 있다고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홍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이제 사업에 들어왔으면 여러분들은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그죠?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에요. 잘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프로페셔널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간에 했던, 내가 보면 월급을 받는 직원 생활을 오래 했다면 그 의식을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치고 나가지 않으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없다는 생각도 가지셔야 되고, 열심히가 아니라 어떻게 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는 내가 열심히가 아니라 효과가 나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해 드리고요. 이러한 활동들이요, 사실은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내가 이 길을 가다 보면 그렇게 바로바로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주변의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 둘 쌓여가다가 보면
반드시 노출되는 시점이 나옵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은요, 반드시 이 얼음판을 뚫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때 정말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노력에 대한 성공의 결실을 그때 가져갈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고객은 알아차립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하지 않게 일을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반드시 고객은 나중에 알아차리게 돼요. 그럼 그동안에 쌓아놨던 명성도 한 번에 다 날아가는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계속적인 연구와 프로페셔널한 액션, 그리고 여러분들이 숨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홍보에 나선다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는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고 충분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무인 무점포의 바람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의 높아가는 인건비에 어떤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은 나올 것이고, 서비스가 대기업 중심의 우리나라 서비스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서비스도 굉장히 앞으로도 커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대신에 조금은 다른 점은 더욱더 세분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아이템이고 자그마한 점포지만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진 점포와 서비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무인 무점포에 대한 동향들을 많이 좀 살펴보시고 거기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꼭 찾으셔가지고 분석하시고 그리고 유연하게 대처를 하시고 프로페셔널처럼 열심히 일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성공은 충분히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정책들 많이 나와 있고요. 방송들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 좀 열심히 좀 구독하시고 살펴보셔서 여러분들의 어떤 업무적 실력을 많이 쌓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창업 성공 가능성도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소상공인 여러분, 힘든 가운데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기간들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조금만 더 힘을 내셔가지고요. 파이팅 하셔서 성공의 결실 반드시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